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 질환 천연치료, 어제까지 역류성 식도염, 유산저하증, 위궤양 빈혈을 했고요. 오늘은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마부작침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아십니까? 이 뜻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도끼라는 게 상당히 큰 쇳덩어리잖아요. 이거를 갈아서 바늘까지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정말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고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의 뜻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노력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음, 저는 이 한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셨겠다. 그래서 이 마부작침의 한자 성어와 같이 이 뜻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날 때부터 팔이 없이 태어나서 정말 굉장히 장애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5살 때부터 이 호른이라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른이라는 악기는 연주자들 중에도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팔도 없이 이 호른을 연주를 지금 30대 중반인데도 음악가로서 세계적인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하고 공연도 하고 리사이틀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요. 그는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30년을 목표로 이 악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그는 팔이 없는 것이나 이런 것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좌절시키는 것은 팔 없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그를 더 좌절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천연치료를 배우고 계시지만 정말 이 천연치료 그리고 건강 또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배우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가 되실 거고 그래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량한 그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처음부터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장은 우리의 마지막 소화 과정에서 노폐물을 처리하고 대변 형태로 만들어서 몸 밖에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죠. 켈로그 박사는 하루에 3번의 음식 섭취가 3번의 배변과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변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장에 생기는 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계실염, 대장암 이런 여러 대장에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병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천연치료로 치료가 될 수 있을까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장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먼저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햇빛입니다. 햇빛은 뭐 다른 장기에도 참 좋지만 대장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복부에 닿아서 대장 깊숙이 침투하면 대장 전체의 혈액 공급이 자극돼서 복부를 최소 15분 동안 햇빛에 노출하면 장내 미생물 군집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햇빛을 많이 쬐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수는 대장이 손상되는데 가장 상당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는 하루에 2.5리터의 물을 잃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통 80%가 대장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요. 탈수 상태에서 신체는 동맥의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장에서 더 많은 물을 뺏어갑니다. 그 결과 대장의 내용물은 필요한 수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조하고 딱딱해져 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입니다. 식사 사이에 5시간을 두면 위와 대장이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장기들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대장 휴식은 규칙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 우리가 또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우리 장기들이 회복을 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일찍 잠에 들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방출돼서 신체 모든 세포를 휴식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며 소화 과정과 복통을 완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호흡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복식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복식호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은 내장과 위에 마사지 작용을 만들어줘서 복통, 복부팽만 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허리띠와 허리띠 주변에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는다든지 하면 이 복식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세포로의 산소 전달이 감소해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 배변 시 화장실에서 배변 시에는 이 복식 호흡을 하면 내부 장기를 마사지해서 배변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입니다. 영양이 참 중요하죠. 육류와 정제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대장의 작은 홈과 주름을 쓸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반드시 식사 시마다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야채와 과일, 통곡물, 콩, 견과류 이런 씨앗 종류에도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섬유질은 장내에 건강한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운동이죠. 운동은 내가 9살이건 90살이건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근육이 생기지 않아 포기할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시면 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운동은 효과적인 대장 기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대장으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리바운드 운동, 그다음에 수영, 뭐 빠르게 걷기,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내장을 덮고 있는 핵심 근육이나 복부 근육을 사용해서 대장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이 고강도 간헐적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하이 인텐시브 인터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실 때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든지 뭐 뛰는 것도 좋지만 운동을 할 때 자기가 굉장히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걷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운동을 강하게 시키면 심폐기능이 강화가 되고 또 맥박이 빨라지면서 전체로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30초 동안 뭐 뛰기 혹은 빠르게 걷기를 하고 또 90도 동안은 천천히 걷고 또 이런 사이클을 뭐 한 3에서 6 사이클을 실시를 하고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강도 간헐적 운동을 하시면 심호흡을 강화시키고 횡격막을 강화해서 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도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능하면 빨리 걷는다든지 가능하면 중간에 뛴다든지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운동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림처럼 1, 2, 3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인데 이 스쿼트 운동은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허벅지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엉덩이 쪽 근육, 배 쪽 근육, 허벅지, 다리, 종아리 근육 이런 우리 하반부 쪽의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여러 근육들이 강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골반 전체 부위가 열리기 때문에 골반 근육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이런 운동은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서 자궁 탈출증이나 방광 탈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 길게 적어놨는데 이 배변 자세입니다. 배변을 볼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여부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는 보통 그 변소가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쪼그려 앉아서 변을 봤잖아요. 근데 그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 자세가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 치골 직장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하고 항문 쪽에 두 장기를 붙들어주는 치골 직장근이라는 이 근육 세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하다 보면 각도가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저 스쿼리 파리 이쪽 그림을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직장 쪽으로 가는 그 흐름을 굉장히 원만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그 좌식으로 변을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 그 대장에서 직장 쪽으로 가는 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있는 변이 원활하게 직장 쪽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에 보면 90도 상태하고 35도 상태, 이 35도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배변을 보게 되면 항문 쪽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변이 잘 원활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한 80초가 덜 걸린답니다. 그 대변을 보는 시간이요. 이런 불필요한 압력이 줄어들므로 대장의 치유뿐만 아니라 치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품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리 8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셔보면 여기 제가 밑에 이제 스캔해서 갖다 놨는데요. 뭐 이런 예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져 가지고 이 스코리 파리를 사셔서 변기에다 놓고 변을 보실 때 이 위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변을 보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 있고요. 항문 쪽에 그런 불필요한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장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지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대장 질환이 있으면 카페인, 알코올, 정제된 설탕, 담배, 화학 제품과 약물 이런 것들은 대장암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은 건강한 박테리아의 작용을 억제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항생제 사용, 진통제, 스타틴 약물, 피임약들은 장내 세균총을 파괴해서 대장 기능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육류와 유제품, 정제식품에는 섬유질이 없어서 대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밀가루 식품이 요즘 우리가 먹는 밀가루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 1950년대나 그 이전에는 밀가루가 교배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그 밀가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글루텐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루텐을 잘 소화를 시켰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들은 이 교잡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글루텐 구조가 복잡해서 우리가 장에 들어가면 이게 쉽게 이게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사나 변비 원인이 되고 장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런 특히 장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밀과 글루텐 제품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대장질환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 변비와 개실염이 있습니다. 변비는 이제 종종 우리가 현대인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잖아요. 뭐 햄버거나 이제 뭐 피자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먹다 보면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보면 이런 변비가 많이 생기는데요. 원인은 이제 섬유질과 운동 부족,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생활 습관의 불규칙성과 스트레스가 많이 받다 보면 이런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개실염의 원인이 됩니다. 개실염은 이런 그 장 속에 이렇게 작은 주머니처럼 여기 오른쪽에 그림처럼 작은 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개실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비가 생겼을 때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가져온 게 대장 T입니다. 콜론 T라고 하죠. 대장 기능을 부드럽게 회복하고 되살려주는 이런 허브의 조합입니다. 섭취 용량은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른데 하루에 반 잔에서 심할 경우에 세 잔까지 마십니다. 그리고 이런 심한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마시면 배변을 촉진을 해줍니다. 이제 대장 T 만든 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카스카라 사그라다라는 그 허브입니다. 이 허브의 이거 껍질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껍질 비율을 1로 하고 그다음에 감초 2, 산자나무라고 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도 제가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걸 비율을 1대 2대 3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물에 넣고 끓입니다. 끓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섞은 거를 한 티스푼을 물 한 컵을 넣고 약불에 한 15분에서 20분 끓인 후에 이제 걸러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꾸준히 마시면 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장이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멈추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티를 마시면 개선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 그 대조적인 좌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contrasting siege bath라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에 보면 이게 엉덩이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이런 용기를 팝니다. 이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제 갖다 놓고 뜨거운 욕조에 3분 담근 후 차가운 욕조로 또 옮겨서 30초 담그고 이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변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장 세척, 그 콜론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대장 세척을 하면 또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장 세척은 4,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전문적인 치료사한테 가서 이제 해야 됩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관장이 돼서 그래서 관장을 통해서 변비를 빠르게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환이 설사죠. 설사는 이제 묽고 물렁한 변이 평소보다 자주 보게 되는 게 이제 설사잖아요. 또 설사를 통해서 복통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사 치료법은 여러 가지 여기 이제 허브를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골든실, 페퍼민트, 붉은 라즈베리, 슬리퍼리엠, 숯가루, 실리엄 허스크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이런 허브 중에 하나가 있으면 설사가 있을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슬리퍼리엠하고 숯가루, 뭐 실리엄 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들이 이 설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설사인 경우 슬리퍼리엠을 30분마다 복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설사가 멈추고 그다음에 변이 점점 굳게 돼서 설사가 먹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티스푼을 따뜻한 물 반 컵에 타서 걸쭉해 마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클리퍼리엠을 어떻게 타서 마시는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보통은 이제 식사 전에 마시는데 정말 심할 경우에는 30분마다 복용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허브가 그 실리엄 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설사를 치료하고 대장 이동을 늦추고 대변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 테이블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식사 전에 한 30분 전에 반 컵을 마시면 됩니다. 여기 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실리 머스크.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이제 설사를 할 경우에는 유산균을 복용을 해서 좋은 박테리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증상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그 음식이 소장까지 가서 소장에서 그 음식을 분해해서 그 영양분이 혈액 속에 들어가야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 몸속으로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변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장의 육모에는 좋은 박테리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최종 분해 및 영양소를 흡수하여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또 유해균으로부터 혈액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항생제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정제식품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막이 손상이 돼서 우리 음식의 최종 분해를 시키고 이걸 혈액을 통해서 영양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처럼 이런 약품이나 항생제들이 제대로 분해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음식 때문에 결국은 위장관의 점막이 손상이 됩니다. 손상이 돼서 우리 혈액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고 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병견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 강한 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적절한 식사나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염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유해균이 침투해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참 생각을 해보시고 내 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생각을 하면서
꼭 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크론병이나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위염 이런 다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이런 병들이. 이런 병들은 위장관 점막에 염증이 있다는 징후이고요. 식단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치유가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카페인, 뭐 알코올, 땅콩, 귀리, 유제품, 정제된 설탕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증상들이 완화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효과를 보려면 2개월 정도는 이런 것을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연 치료법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허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슬리퍼리 M은 이 우리가 소화기관 질환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허브잖아요. 그래서 이 슬리퍼리 M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슬리퍼리 M이 있고 여기 이제 미르라고 해서 몰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몰약하고 동일한 몰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든실. 이 세 가지 약초가 다 위장 손상된 점막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허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복 레시피에 보면 이거를 슬리퍼리 M 80%, 몰약 10%, 골든실 10%입니다. 이거를 8대 1대 1로 혼합을 해서 따뜻한 물 반컵에 잘 섞은 재료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식사 전,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복용을 하면 손상된 점막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회복 레시피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제가 미르라고 여기 그 그림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도움이 되는 이제 허브가 있는데요. 여기 허브 보면 마시멜로도 좋은 허브입니다. 이 마시멜로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풍부하고 끓는 물에 잎을 넣고 10분간 우려서 차로 마시면 또 좋고요. 이 차는 이제 염증 있는 사람에게 진정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과 페퍼민트도 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로베라. 슬리퍼리 M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알로베라도 주스를 마시거나 이런 껍질을 벗기고 안에 내용물을 먹으면 이 장 점막을 코팅하고 진정시키는 미끄러운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베라 주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또 보여드렸잖아요. 이 컨트레스트 시드 베스, 이 대조적인 좌욕을 또 하면 변비 치료와 동일하게 해당 부위에 혈액을 공급시켜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시행하면 대장의 자극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는 식사 한 5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료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음식, 좋은 추천 음식은 유익균의 장내 성장을 도와서 전반적인 소화 건강이 개선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올리브, 아보카도, 렌틸콩, 리마콩, 뭐 키드니콩 이런 콩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호박, 카사바, 뭐 토란, 당근, 비트와 같은 뿌리 야채가 좋고 키노아, 밀렛, 아마란스 이런 곡물류도 좋고요. 씨앗 너트 종류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추천 음식이 있는데요. 일부 음식은 또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 질환과 관련된 해로운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렉틴이라고 있습니다. 렉틴이라고 이 렉틴이 풍부한 음식이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데 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나 토마토, 가지, 피망, 그다음에 뭐 밀, 귀리, 보리, 땅콩, 유제품, 뭐 숙성된 치즈, 그다음에 뭐 가공진 정크푸드,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그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대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음식들은 야채라도 이런 음식들은 삼가하는 것이 치료에 또 빨리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잠깐 제가 갖다 놨는데요. 렉틴은 장 내벽에 결합하여 소화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음식으로 간주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뭐 괜찮겠죠.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거의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게 그 넷플릭스 혹시 어카운트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이 영상을 하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You are what you eat.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쌍둥이들이 여기에 출연합니다. 쌍둥이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쌍둥이들 몇 쌍이 출연해서 한쪽은 육류를 섭취하고 한쪽은 야채를 섭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제 대조 실험을 하는 이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한 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넷플릭스 어카운트가 있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 이 내용 중에 또 안식일교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 내용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우리가 참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마쳤고, 잠시 제가 아까 과민성 대장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티를 만드는 법을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약초, 이 중에 여기 몰약입니다. 미르, 몰약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캡슐로 돼 있습니다. 캡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든실이 있습니다. 골든실은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슬리퍼리엠,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초를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도 이번 이제 제가 캡슐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8대 1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슬리퍼리 M을 8스푼, 뭐 용량은 이제 여기는 먼저 섞느니까 이제 어느 스푼이든 상관없지만 다만 비율을 8대 1이니까요. 8스푼을 제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8스푼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골든실입니다. 그래서 골든실 한 스푼 제가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르입니다. 여기 저 몰약이잖아요. 몰약도 제가 한 스푼 캡슐을 따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다 붓게요. 그래서 이 재료를 잘 이렇게 섞습니다. 이 재료를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요. 뚜껑을 닫아서 잘 섞은 다음에 물 반 컵, 물을 여기 가겠습니다. 이게 따뜻한 물 반 컵입니다. 따뜻한 물 반 컵 정도. 이 정도면 좀 반 컵 정도 되잖아요. 여기다 이게 한 티스푼을 타가지고, 그래서 식사 전에 이거를 이제 드시면 됩니다. 이 물이 양이 좀 제가 많이 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물을 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걸쭉해집니다. 이게 걸쭉해서 이거를 드시면 특히 과민성 대장 질환에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 심하신 분들은 하루 3번 드시면 3번 드시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드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시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어제하고 오늘까지 준비한 소화기 질환 천연 치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